네, 시장 전반이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10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9만 달러에 9만 9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알트 시즌 인덱스 상으로는 알트 시즌에 진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알트 시즌의 움직임은 시작된 게 아닐까, 그렇게도 바라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엠버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옵션 트레이더들이 지금 12만 달러 콜 옵션을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시기인 1월 20일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엠버 데이터의 그레그 마가디니는 취임식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이끌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발표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의 기대감을 안고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워낙 이렇게 또 다채롭잖아요. 변수도 많고 막연하게 한 가지 상황을 놓고 기대만 하다가 늘상 이 마켓 메이커 놈들이 뭔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이 고조될 때 한 방씩 또 뒤통수 때리는 일들이 펼쳐지곤 했었죠.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월 15일에 발표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땡큐죠.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이제 낙관론, 연준 금리 이슈도 이전과는 다르게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전폭적인 금리 인하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히면서 취임식 직전에 추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 상황이 펼쳐지면 상당히 또 꼴보기 싫은 환경을 우리가 접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 과연 취임식 멘트 어떤 부분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날려주느냐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말 피날레 캘린더 이벤트로서 연준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난달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이전 점도표 대비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당초 9월만 하더라도 2025년 4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게 방점이었는데 지금 12월을 기준점으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포착된 거기 때문에 이번 FOMC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어떤 멘트가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월 6일 오후 상황에서 CME 페드워치 상황을 보니까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8.8% 수준,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동결을 지금 점치고 있는 거고, 관건은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멘트를 날려줄 것인가, 다시 한번 트럼프와 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멘트를 날려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1월 한 달 동안 시장을 꽤나 변동성을 끼얹게끔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11월 5일 이후 엄청난 폭등장이 펼쳐졌었는데 과연 이 전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시경제 이벤트와 함께 트럼프 취임식이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차분하게 잘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0X 리서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 기대감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1월 말에 약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지금 99,500달러로 올라간 요번 상황 말고 좀 더 넓게 11월 5일 이후 상황을 지금 비트코인 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취임 전에 거시경제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면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CPI 잘 나와주면 땡큐, 1월 29일 FOMC 앞두고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월 말에 예상되는 가격은 97,000달러에서 98,000달러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1월 한 달이 남은 1월 한 달이 상당히 롤러코스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리스 버니스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시기와 상관없이 가격 흐름이 좋아 보인다. 곧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몇 주 동안 위험 선호 성향도 짙어지고 있는데, 이건 민코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한번 민코인들이 미쳐서 날뛰어주면 이게 또 암호화폐 시총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 지점이다 보니까 또 알트 시즌이랑 지금 연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보스, 솔라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를 통해서 솔라나는 2025년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초고속 트랜잭션과 생태계 확장으로 번창하고 있다. 새로운 D앱들, 탈중앙화 프로젝트들, NFT 플랫폼 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라나의 미래는 상당히 밝아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이 일단 백업을 해주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하락세력이 뚫어냈기 때문에 지지까지 잘 받고 나면 270달러 로컬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XRP, XRP 시총 상황이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XRP 시총이 찰스 슈왑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진짠가 싶어갖고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찰스 슈왑의 시총을 넘어섰고, 지금 전체 시총 랭킹 3위 자리를 놓고 USDT, 테더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아주 예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 2, 3 XRP 어떤 포지셔닝이 상당히 선명하고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XRP의 어떤 지금 가격 반등이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펀더멘털적인 XRP의 어떤 블록체인 혁신성,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재밌는 게 리플 시총 랭킹 기준으로 놓고 보면 15대 은행들 사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지금 오늘자 시총 랭킹 상황을 보니까 JP모건부터 찰스 슈왑까지 그 사이에 지금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가 된 거죠. 13위와 14위 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예쁜 15대 은행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XRP가 이제 은행으로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찰스 슈왑이 못 끼게 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XRP 드롭스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플은 시총 기준 15대 은행에 속하는 은행 중에 은행이 될 수가 있다. 이건 중립적인 브릿지 커런시인 XRP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XRP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화폐를 미디에이트 할 수 있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BDC의 최적화라는 표현이 가능한 게 모든 화폐를 중간에서 뿅뿅 몇 초 만에 돌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플 XRP의 특징이, 리플이 결국에는 은행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시대 미래에는 지금의 은행의 모습을, 역할을 리플랩스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 상황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모크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5년 초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해서 기업과 사용자가 리플 결제 시스템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고, XRP의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XRP 스테이킹 ETF가 출시되면 생태계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XRP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XRP ETF 출시, 리플 IPO, 소송 종료, 이런 상황 등은 종합적으로 XRP의 합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XRP ETF는 기관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IPO는 리플 생태계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소송 해결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아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기성 재료들, 호재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앞으로 올해 한 해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사이클의 고점에 있어서 XRP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추가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또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플은 미국에서 대부분의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75% 수준의 직원 채용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SEC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미국 밖의 지역에서 채용을 진행해왔다. 사실 90%, 전체 인력의 90%가 미국 밖에서 자리를 하게 되고 전체 매출의 90%가 미국 밖에서 나오다 보니까 SEC와의 소송은 또 하도 이렇게 또 지랄맞게 흘러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플이 본사를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스코틀랜드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제 판택이 바뀌었으니까 전체 채용 인력의 75%를 미국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답게 미국에서 미국인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암호화폐 산업의 위상이 다시 정립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서 더 많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년 마지막 6주 동안, 이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6주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전 6개월보다 더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효과는 이미 암호화폐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져와서 암호화폐를 더 위대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 우악스러운 미국 SEC의 규제 탄압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리플이 완벽한 미국 기업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뻔하죠? IPO 준비하고 있는 거고 소송 종료는 기정사실로 지금 깔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RP에 대한 조금 더 전폭적인 상황, 여기에 앞서 짚어봤던 이런 유틸리티적인 특성까지 RLUSD가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저변에, XRP 시세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굿모닝 크립토. 이번 주 XRP에 대한 돌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플래그 패턴을 보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2.4달러 저항선 뚫어냈고 지지받고 나아갈 거야 라는 얘기를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로드,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리플 로드. 1월 말에 XRP는 1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월 상승 패턴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 아주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안에 XRP가 1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큰 숫자여가지고 15달러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시총의 절반이 되고 이더리움을 뛰어넘게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벌어질 수 있겠지만 3주 안에 벌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리플로드, 이름이 보여주듯이 닉네임이 보여주는 그런 전폭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5달러 위에서 역사적인 고점만 만들어줘도 아주 땡큐머치, 아주 감사, 소마니 감사, 아주 소마니 감사,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봉막스, 파일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내에서도 빗썸에서 원화마켓에 이제 파일코인이 상장이 됐던데, 파일코인, 사실 주간 차트를 통해서 파일코인 시세를 보면 거의 죽어 있어요. 거의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 딱 생각이 날 정도로 거의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데, 주요 돌파 상황을 유지하면서
$190 목표로 이력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약간 비껴가는 멘트를 더했죠. 이렇게 되면 3000% 이상 돌파를 위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파일코인, 디핀 테마에 있어서 나름 대장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190 이런 거는 너무 조금 이렇게 과하죠. 단기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과한 수치고,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XRP $100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전폭적인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폭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멘탈 케어 할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코인, 이 디핀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파일코인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서도 원화마켓에 아마 코인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비트에는 BTC 마켓에선가 본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본격적인 상장이 이루어지는 파일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또 펼쳐나오고 있다라는 거, 디핀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 자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사실 파일코인 자체보다는 디핀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빗썸 상장과 맞물려 있길래 파일코인을 한번 집어와 봤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디핀으로 분류가 된 걸 보면 사실 디핀 테마는 탈중앙화 물리 네트워크는 AI 테마와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교집합이 좀 있죠. 그래서 렌더, 비트텐서, 세타 이런 종목들은 AI 테마에도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코인, 아이오타, 알위브, 비트토렌트 이런 종목들 디핀 테마로서 상당히 주목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랑 맞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런 디핀, AI, 디파이, 이게 뭔가 확실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확실한 테마들에서 대장급들 위주로 리서치를 하시다 보면은 알트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가볍고 깔끔하게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탑 20,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올해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라고도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올해 1분기에 지금 주목할 만한 탑 20를 지난주인가 발표를 한 건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수이, 유니스왑, 하이퍼 리퀴드, 에이브, 비트텐서, 에테나, 옵티미즘 등등 이 20개가 있고, 알위브 여기 들어가 있네요. 조금 전에 봤었던 게 알위브 아닌가? 그쵸? 들어가 있고, 주피터, 지토, 그레스 이런 종목들, 그레이스케일이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로, 특히 밑에 있는 애들은 준급, 미들급 사이즈의 친구들인데 이렇게 또 관심 대상의 또 목록에 이름을 올린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하실 때 이미 대부분은 아마 포트폴리오 설정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조금 리밸런싱 같은 걸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고 공부를 해보고 나와 맞는 것들, 과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빵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심지를 가지고 투자 가치에 신뢰를 해야지 심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파이빅, 지금 알트 시장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음 강세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나중에 포모에 휘말려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인내가 성공의 열쇠다. 다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 토탈2, 그러니까 비트코인 제외한 전체 알트 시총 차트인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살짝 조정이 왔고 지지를 받을까 말까, 여기서 나아가주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되는 건데, 어쩌면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투자 준비 끝, 세팅 끝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지금이라도 뭘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조금 더 포모 심리가 강해질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낫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가 핵심이다.
인내. 참 어렵죠? 이 시간을 견뎌낸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순응하고 시간을 인내하고 그래야지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거. 마이클 반데포페, 모두가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위한 최고 강세장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미 약세장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상황 모두 준비가 잘 이루어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엑싯 전략도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으라는 거잖아요. 언제 어느 가격,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얼마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비율 매도를 하고 수익화할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는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이클 고점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그런 가냘픈 개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